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베트남에서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모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심 있으시면 제 채널 안 보시면 손해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성장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현재 베트남은 젊고 역동적인 1억에 육박하는 인구 노동력을 무기 삼아 매년 하루가 달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베트남을 보는 시선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1억에 육박하는 인구 중 20에서 50세의 주요 소비 계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고 중산층 비중이 40%가 넘는 베트남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급격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거대 소비 시장으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잠재된 수요를 적극적으로 우선 선점하여 공략한다면 새로운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현지인들과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사업 진출을 구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기본이 되지만 베트남은 비즈니스적으로 한국인과 다른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체크하신다면 앞으로 베트남인들과 여러 계약과 사업 진행에 있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베트남 현지인들의 3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말씀드릴 3가지 사항에 대해 베트남인들의 기본적인 습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베트남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남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첫 번째로 베트남 음식 문화 존중과 그들의 소중한 점심시간은 피하자입니다. 현지인에게 접대를 하는 경우에 베트남 음식을 좋던 싫던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 침략을 이겨내고 독립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이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 성향이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비즈니스를 떠나 모든 상황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문화도 예외가 아닌데요. 현지인들은 베트남 전통 요리를 자신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며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이미 하셨거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들 한번 상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상대의 부모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신 경우 다행히 내 입맛에 맞으면 문제가 크게 없지만 내 입맛과 맞지 않는 경우 맛없다고 음식에 손도 안 대거나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뱉으며 음식이 어쩌니 저쩌니 불평을 한다면 상대 부모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무척 안 좋게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려울 텐데요. 베트남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다면 앞으로 미칠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한국 요리는 그래도 대부분 아는 맛이라 어찌어찌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음식은 본인의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잘못하면 아예 못 먹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식재료에서 일반적으로 향과 맛이 강해봐야 고추, 파, 마늘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이미 악명 높은 고수를 비롯해 듣도 보도 못한 향신료를 즐겨 먹는 편입니다. 쌀국수라고 해서 한국에서 먹던 것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오리지널 쌀국수를 먹으면 잘못하면 입도 대지 못할 정도로 내가 생각한 맛과 완전히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향이 어찌나 강한지 쌀국수 한 그릇에 조그만 이파리 몇 개만 넣어도 완전히 맛이 바뀔 정도로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먹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많아 뭐라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계약 등을 남겨두고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웬만하면 잘 드시기를 바라고 식사 중간, 식사 후에도 오늘 먹었던 식사에 대해 맛있던 점과 좋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현지인들에게 칭찬해 준다면 분명 현지인들에게 무척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정 못 드시겠더라도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오만상을 쓰거나 음식을 뱉거나 불평불만을 한다면 오해와 안 좋은 인상을 받기가 쉬우므로 우선 미안함을 표시하고 향신료를 처음 접해서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향신료가 안 들어간 다른 요리를 주문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점심에 대해 별 의미를 두지 않지만 베트남에서 점심은 가족을 위한 식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베트남에서 가족들이 함께 점심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운 동남아 날씨 특성상 한낮에는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므로 잠시 낮잠을 자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일 만큼 한국보다 점심시간이 길고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인들은 기본적으로 점심 무렵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므로 중요한 업무는 가급적 점심시간을 피하시고 비즈니스로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면 점심 식사보다는 저녁 식사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상처받지 말자입니다. 한국인이 볼 때 베트남인들을 보면 외모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 별 생각 없이 놓치기가 쉽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한국 문화권이 아닌 외국 문화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으로 인해 오해와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한국인이 보통 외국인을 만나면 흔히 하는 영어 표현 중에 How are you? 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이들 쓰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베트남에서 가급적 안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베트남어로 How are you?에 대한 마땅한 표현이 없고요. 현지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 힘 좀 있냐? 라는 의미로 듣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How are you? 라는 표현 대신에 How's your working? 이나 Working is good? 등으로 일의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가볍게 대화의 시작을 하시면 훨씬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은 베트남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니 상처받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베트남어는 자기 나이 기준으로 손아래, 손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호칭을 부르는 특성상 처음 봤는데 대뜸 너 몇 살이냐? 라고 나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트남인 특성상 처음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결혼했냐? 애는 있냐? 가족 사진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하는 등 친해지기도 전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고 이 질문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베트남도 핵가족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한국보다 훨씬 스스럼 없이 물어보고 알려주고 하는 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가만히 듣자 하니까 이게 가만히로 보나 하고 열받을 수도 있고 이거 외국인이라고 사람 무시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베트남에서 일상적인 거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트남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무조건 이러한 질문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갑자기 훅 들어오는 개인적인 질문에 당하지 마시고 가볍게 미리 준비한 화목한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준비한 예상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미리 준비한 화목하게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개략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향후 베트남인과 친밀감 형성하기에도 이만한 게 없으니 꼭 준비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협상 시 나타나는 베트남 특성입니다. 베트남인들과 비즈니스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면 중국의 관시와 비교될 정도로 협상에서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들이 협상 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수로 많이 작용하는데요. 베트남인들과 협상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로 성사되는 것 이외에 좋은 말로 베트남은 계약의 범위와 한계가 상황에 따라 무척 유연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간 친밀도, 지인 소개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다른 경로를 통해 금전 혹은 유흥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보다 협상의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 조건을 살피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경쟁자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도 이러한 커미션, 유흥, 접대 등 계약 이해 요소를 잘 활용하신다면
현재 다소 불리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계약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일지라도 베트남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않은 변수로 상황이 뒤집힐 수 있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지인들 협상을 하실 때 내가 가진 카드와 이익에 대해 가급적 언급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집중하여 어필하시며 협상하면 기본입니다. 특히나 상호 간에 영어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절체절명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끼리 베트남어로 꼭 이야기를 하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베트남어가 가능한 팀원과 꼭 동행해서 현지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앞뒤 비즈니스 행간을 잘 살피시고 그들의 진짜 의중을 다시 한번 꼭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지인을 시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면에 개인적으로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는지도 꼭 체크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는 것이 베트남에서 원활한 계약과 투자 금액 대비 차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한국이 아니고 엄연히 다른 문화의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왜 오셨는지, 지금 사업과 비즈니스의 목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목표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매 순간 결정함에 있어 다시 한번 베트남은 한국과 여러 다른 상황이 많기에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다각도로 상황을 판단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베트남에서 구독자님들의 모든 비즈니스 상황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